이게 그 농협 이렇게 여성분들 대학 이게 뭐라고 되죠? 이게 정확하게 여성대학 여성대학 맞죠? 제가 강의를 요번에 요전에도 어디 했었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행복한 거에 대한 걸 얘기할 필요가 있나 그래도 우리가 대학이니까 저희가 조금 뭔가 그래도 나름대로 인텔리한 느낌이 좀 있어야 돼서 그런 걸 조금 이제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고요. 예. 실물하고 좀 다르죠. 예. 돈 주고 맞췄어요. 예. 한 30만 원 주면은 이 사람이 저렇게 되냐. 예. 그러니까 좀 잘리는데 뭐 그냥 요런 사람이 TV에서 가끔 나왔을 겁니다. 뭐 황금알이랄지 뭐 알자왕이랄지 이런 데에서 가끔 이제 아니 가끔보다 자주 나오고 있고요. 아까도 어느 분이 그러시는데 어디서 많이 뵌 분인 것 같았는데 이제 요 사진 딱 보여드리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송을 한 7년째 열심히 건강 프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유만만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1시간 동안 발효식품에 대한 강의도 했었고요. 발효식품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좀 과장된 걸 알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약간 콕콕 집어드렸는데 생각보다는 시청률이 잘 나갔대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뉴스 프로에도 제가 나갔었거든요. 뉴스 프로에서 뉴스 시사진단 KBS 뉴스 나갔는데 한 3년 전인가 그 설탕세 관련 혹시 들어보셨어요? 설탕세? 설탕과의 전쟁 이런 거 아직 집에 설탕 없으세요? 네. 설탕세 이런 거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사진이 생각보다 문제의 사진이었어요. 이유를 모르시겠죠? 제가 이 장면 때문에 그 다음에 뉴스에 나가서 혼났습니다. 작가가 자기가 혼났대요. PD님한테. 왜 혼났을까요? 뉴스 프로에는 나비 넥타이를 메고 나가면 안 돼요. 나비 넥타이 메고 나가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갔더니 그냥 일반 넥타이를 준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나비 넥타이밖에 없어갖고. 그래서 다음에 혹시 뉴스 나가실 때 혹시라도 뒤에 남자분이 나가시면 나비 넥타이는 안 된다. 꼭 얘기를 해주십시오. 지금 나가는 프로는요, 잘려서 좀 안 보이긴 하는데, 화요일 날 아침에 좋은 아침, SBS라고 하는 SBS 좋은 아침 나가고 있고, 지금 한 3년째? 그러니까 오늘, 지금 나오고 있겠네요, 제가. 열심히, 나를 살리는 식품이라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10시부터 10시 15분, 10분 사이에 나가거든요. 근데 보시지 없죠? 잘 못 보세요. 왜? 일 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침 프로 9시부터 10시 보실 수가 없고요. 그 다음 또 이제 무슨 프로가 있느냐. 자, 요거는 목요일 날 아침 JTBC 알짜왕.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나름 4년째 프로인데 보신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알짜왕. 왜? 회사 가시니까 9시부터 10시. 자, 잠깐만 잘한다. 자, 요거 이제 드디어 일요일 날 아침에 프로가 나갑니다. 일요일 아침에. TV조선 내몸 플러스라는 프로에 이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7시 반 주무셔야죠.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TV조선 요거 끝나고 뉴스 끝나고 바로 나옵니다. 이거 알맹이 요거 1년 됐는데 보신 적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놀러 가셔야죠 그 시간에. 그래서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4번이나 나오는데 보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왜? 어쩜 그렇게 회사원들이 볼 수 없는 시간대를 맞춰서 나가는지. 라디오도 하고 있거든요. 아침 월요일 날 10시 10분 건강한 식탁이라서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KBS 1 라디오에서 하고 있는데 들으신 경우 없으실 거예요. 10시잖아요. 그쵸?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수경의 러브 FM 목요일 8시 35분. 요거는 듣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왜냐면 출근 중이라서. 실제로 이렇게 다양하게
그 건강과 관련돼 있는 뭐 먹거리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알려드리고 있어요. 뭐 많이들 알려드리고 있는데 솔직히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최고의 비법이라고 해서 이제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일단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최고의 비법인데 중요한 건 건강이겠죠, 건강. 일단 제가 행복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보기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행복이라고 하는 건 참 어려운 단어거든요. 근데 이제 건강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그래도 학술적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럼 이제 여쭤보죠. 건강들 하세요? 네. 건강들 하세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건강들 하세요. 그럼 네 하시면 굉장히 좋으신 건데 건강이라는 게 실제로는 세 가지의 요건이 좀 갖춰져야 돼요. 저희가 대학이니까 뭔가 좀 멋있게.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괜찮아요. 모르셔도 돼요. WHO가 뭐죠? 그냥 후.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건강이라는 거는 신체적 건강, 몸이 건강해야 된다. 1차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다냐? 아니야. 몸은요 너무 건강한데 이런 거죠. 내 가다가 괜히 어디 벼락 맞고 죽지 않을까? 뭐 이런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정신적으로는 불안정하죠. 정식이 됐네요. 정신적으로는 불안한 거예요. 그럼 건강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안정돼 있어야 된다. 그럼 세 번째가 뭐냐? 그런데 내가 몸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뭐 전쟁 중이야. 이러면 건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건강하다는 게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몸만 건강한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건강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생각보다 건강할 수 있는 조건을 많이 갖고 있어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대단한 건데 일단 사회적 안정. 뭐 솔직히 사회가 뭐 불안하다고 느끼세요? 그렇게 느끼세요 혹시? 왜 불안하다고? 그렇군요. 저희 나라는요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면요 그 미국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요. 미국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 나라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에 왜? 그러니까 야 너희 나라에 그 북한이라는 애들이 뭐 자꾸 뭐 이상한 거 쏴대고 그러는데 그걸 살 수 있겠어? 혹시 북한이 미사일 쐈다고 다음날 가서 라면 사재기 하십니까 혹시? 안 하시죠? 네, 그러면 안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은 뭐 떠나서 외부적으로 봤을 땐 뭐 미사일을 쏘던 뭐 그냥 이러잖아요. 굉장히 안정된 나라예요. 이유는 뭐냐? 좀 힘이 있거든요. 저희 아들이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군대를 가는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조금 심란합니다. 보내셨나요 다들? 갔다 왔나요? 아유 부럽네요. 네. 아이들이 가서 이렇게 나라 지켜줘가지고 우리가 안정하고 있는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 안정, 정신적으로 좀 안정하세요? 이게 조금 불안해요 한국이. 이게 그래서 건강적인 거, 신체적인 거는요 너무나 잘 돼 있어서요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보건 체계 너무 잘 돼 있어요.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보건 체계를 막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못 따라해요. 왜냐하면 이게 시스템이 좋은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구성원들의 수준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수준이 대단해요. 정말 대한민국은 대단한 나라인데요. 과학적으로 정말 과학적인 나라입니다. 본인이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 없으세요? 본인이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아주 어렸을 때 쌀집에 가서 또는 고깃집 가서 고기 사올 때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죠? 가서 고기 한 근만 사와라. 쌀집에 가면 뭐라 그래요? 가서 쌀 한 되만 사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얘기해요? 가서 고기? 300kg, 300kg이네. 어휴, 300g. 평상시 먹고 싶은 양을 해야지. 300g. 또는 뭐, 쌀은 뭐예요? 10kg. 뭐가 바뀐 거죠? 단위가 바뀐 거예요. 근데 외국은요, 단위를 바꾸는데 기본적으로 100년은 걸린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30년도 안 걸렸어요. 이제는 말을 되게 안 쓰시죠? 거의 안 씁니다. 말 쓰면은요, 할제이래요. 아이들이. 근 개념도 잘 모르고요, 이제는. 한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유일하게 남아있던 애 하나 있죠. 평. 아파트 평. 몇 평이니? 솔직히 아직도 그건 좀 편하긴 한데, 그래도 그것도 다 뭐로 바뀌었어요? 메다 자스, 뭐 이렇게. 근데 그거 바꾸는 게 일반적으로 100년이 걸리는데 한국은 30년이 채 걸리지 않았어요.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왜? 야, 너희는 너무 과학적인 사람들이다. 어떻게 그걸 30년 만에 바꾸니? 그리고요,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아요. 그리고 이런 거죠. 문맹인 분들도 어떤 분들이냐면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어 배우셨던 분들. 일본어 배우고 전쟁통에 학교 다시 못 가셔갖고 한글을 모르시는 거지. 실제로 그분들이 요즘 한글을 가르쳐 드리거든요. 한 70에서 80세. 그럼 또 잘 쓰세요.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사람들이 머리는 보통이 아니에요. 멋있으신 분들이에요. 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몸 자기가 어떻게 해요? 잘 챙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하세요. 정신적 안정만 조금 그래요. 왜? 스트레스가 좀 많아. 이놈의 나라가. 그건 인정하시죠? 그쵸? 그래서 도대체 이 나라에서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겠어.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이상한 것들이 자꾸 이제 안 좋아지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 자살률이 자꾸 올라간다 그러고 우울증이 자꾸 생긴다 그러고 아니 요즘요 초등학교 1학년도 그래요. 아빠 엄마 나 우울증 때문에 미치겠어 그러거든요. 1학년 애가. 너 뭐가 우울하니? 우울하네.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의사분한테 얘기를 들은 건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우울할까요? 안 우울할까요? 우울하세요. 근데 한 가지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우울한데 내가 우울한 것 때문에 갑자기 식욕부진이 된다든지 무기력해진다든지 이러면 비로소 내가 우울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우울한 것 때문에 내가 뭔가 신체적인 이상이 생겼을 때 비로소 한국 사람들은 병원에 간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요. 소화가 잘 안 돼요. 허리가 자꾸 아파요. 실제로 이유는 뭔데? 우울한 건데 정신적인 내용인데 그게 신체적 이상으로 왔을 때 비로소 병원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신체는 너무 멀쩡해. 근데 자기가 우울하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정신적으로 조금 내가 우울한 느낌이 있다 그럼 그때 가시면 돼요. 우울한 것 때문에 갑자기 밥이 안 먹힌다. 그건 조금 늦은 거예요. 밥이 안 먹힌다 그럼 빨리 가세요. 또 가서. 실질적으로 요즘 건강하고 평화, 신체적인 거하고 사회적인 거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저는 가장 걱정하는 건 뭐예요? 정신적인 거죠. 정신적인 안정을 찾게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정식이죠. 정식 같은 걸 잘 챙겨 먹으면 사람이 행복해지잖아요. 아니신가? 그렇죠? 배부르면 바로 어떻게 하고 싶어요? 누구 자고 싶잖아요. 예, 얼마나 행복해요. 자, 어쨌든 이제 건강이라는 건 이렇게 세 가지가 두루두루 잘 돼 있어야지만 내가 건강한 거지. 내가 뭐 한 가지 몸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거는 아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어쨌든 신체적인 것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어떠세요? 어떠세요? 저 사진을 딱 보시니까 시원해요. 기분 좋죠? 예. 뭐 진짜 뭐 에메랄드빛. 진짜 저런 거를 저희는 뭐라 그러냐면 장판이라고 합니다. 장판. 오늘 바다가 장판이야. 무슨 얘기냐? 파도가 없어.
파도도 없잖아요. 하늘 뭐 구름도 하나도 없으면 참 좀 성막했을 텐데 뭉게구름 막 있고 여기 백사장. 멋있지 않습니까? 저 사진의 제목이 뭘까요? 저 사진의 제목. 응? 평화? 평안, 뭐 아름다운 바다. 예. 이 사진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장실. 야, 화장실이에요. 요거 화장실입니다. 요거 화장실. 어떻게 하느냐? 여기로 가. 요 안에 가서 투하. 물고기가 먹어. 옛날에 저희 뭐였죠? 제주도에 있었던 똥돼지. 혹시 경험 못 하셨죠? 똥돼지 가면은 저런 데 밑에 뚫려 있으면 사람 인기척 있으면 저기에 있는 돼지가 와요. 그리고 이제 하는데 옆에 방망이가 있어. 방망이 용도가 뭐냐? 너무 돼지가 잘 먹으면 자꾸 들이대니까 때려주라고. 실제로 그 원리예요. 그 원리예요. 너무 웃기지 않으세요? 갑자기 이게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었는데 갑자기 화장실이래. 이런 게 이제 행복해지는 거죠.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게 멀리 있지 않더라고요. 행복하지 않으세요? 소주집에 가서 소주를 한 번 딱 시켰는데 안주 나오기 전에 계란말이가 나왔는데 계란말이가 서비스야. 하트뿅. 그쵸? 행복하잖아요. 저거 하나 추가도 해준대요. 그러면 추가 서비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별거 아닌데 이런 게 실제로는요 굉장히 이제 사회가 행복을 한 거예요. 행복한 게 굉장히 여성스러운 면에서 행복을 많이 요즘 찾고 있는 거죠. 여성스럽지 않으세요? 이런 거는 남자애들은요, 제가 보는 남자애들은 100% 그냥 이거 주고 끝내. 이거 주고 끝내. 근데 여기에 딱 보면 이렇게 한 거는 이거는 여성적 감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최근에 어떤 사회적인 행복들은 여성스러움에서 오는 경우가 많지 남성스러움에서 오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먹는 거에서는. 자, 첫 번째 비법입니다. 건강을 지키시는 첫 번째 비법. 이것은 제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꼭 알고 계시는 게 뭐냐? 또 사진이에요. 요 사진은 이제 국내인데 뭐 에메랄드빛은 아니더라도 뭐 양쪽에서 감이 이렇게 뭉쳐지고 하니까 뭐 나름대로 모양이 어떠세요? 이것도 굉장히 보기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는 형이 저 사진을 딱 보낸 거예요. 일요일날 저녁에 뜬금없이. 그래서 놀러 갔나 보구나 주말에. 왜냐면 딱 보면 뭐 노는 뭐 딱 봐도 이게 높이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이게 건물이.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그 강변에 있는 뭐 리조트 같은 데에서 자랑질하려고 보낸 거구나. 뭐 딱 해서 이제 저 사진이 딱 왔길래 아니 어디 놀러 가셨냐고. 어디 놀러 갔어요? 그러니까 병원이야. 병원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귀가 안 들리더래요. 갑자기 운전을 하고 갔는데 귀가 안 들리더래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귀가 안 들리면 운전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수 있죠. 눈이 안 보이면 그건 못하지만 귀가 안 들리면 저도 뭐 음악 크게 틀고 운전하면 바깥에서 무슨 소리 들리는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귀가 안 들려도 운전은 문제가 없는데 춘천 쪽에서 서울로 오다가 갑자기 귀가 안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냥 서울로 갈까 그러다가 그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집이 춘천 쪽이거든요. 차를 돌려서 병원을 들어간 거예요. 병원을 들어갔더니 혈당 수치가 기준의 한 10배. 그래서 요 상태로 만약에 2, 3일 계속하면 목숨도 장담할 수가 없다. 이게 뭐냐면요. 풍이 온 거예요. 풍이 온 거예요. 제가 알았어요. 갑자기 어르신들이 훅 쓰러지시면 우리가 뭐가 왔다 그러죠? 중풍이 왔다 그러죠. 중풍. 그 중자가 뭐야? 그쵸. 무거울 뭐 이런 거 셀 이러면 중공업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중풍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다들. 작은 소풍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조금 늦은 이유가 소풍 때문에. 소풍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감지를 잘하라고 꼭 얘기를 합니다. 그럼 소풍이 어디서 오느냐? 그럼 대표적으로 혈관을 막는 애가 누구냐 그러면은 옛날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콜레스테롤, 중성지질, 핏떡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얘들이 오기 전에 오는 애가 누구냐 하면 그게 혈당이에요. 혈당이 올라가요, 혈당이. 혈당이 올라가면 그게 뭐죠? 당뇨. 그러니까 이 형이 당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관리를 안 했어. 그러다 보니까 혈당이 훅 올라가서 귀가 안 들린 겁니다. 소풍은 어디서 오냐면요. 자, 중풍은요. 이런 데가 막혀요. 이런 데가. 그럼 여기는 이제 혈관이 굉장히 크네. 경부고속도로. 제가 오늘 타고 온 경부고속도로. 왕복 뭐 8차선, 10차선. 큰 도로예요. 이게 막히면 이제 수습이 안 되는데 그게 막히니까 중풍인 거야. 근데 소풍은 뭐냐? 어떤 게 막히겠어요? 작은 혈관. 작은 혈관이 있는 데가 어디냐? 귀. 또 어디겠어요? 그 다음에 어디예요? 관절. 이게 뭐냐? 모세혈관이라는 거죠. 모세혈관. 그러니까 갑자기 눈이 안 좋아진다든지 갑자기 귀가 안 좋아진다든지 눈이 안 보여요. 갑자기. 당이 있는 분들이 특성들. 그러면 뭐예요? 소풍이에요. 소풍. 그러면 그게 왔을 때 병원에 가셔야 돼요. 몇 시간 있었더니 괜찮아졌는데? 그러다가 다음에 오면 이제 중풍이 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건강 프로에서 의사분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중풍 걱정하지 말고 소풍에 민감하라라는 거죠. 소풍이 뭔지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당뇨는 꼭 막아야 돼요. 당뇨는. 실제로 당뇨는요, 이름이 좀 잘못됐어요. 뭐냐? 소변에서 당이 나온다 라는 거잖아요. 근데 소변에서 당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내 몸속에 혈액 속에 당이 철철 넘치다 보니까 소변까지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뇨를 측정할 때 뭘 측정해요? 혈당을 측정하는 거죠. 근데 이름이 조금 그래요. 어떻게 보면 고혈당증? 혈당이 많은 거지 소변에서 당이 나왔다라는 것보다는 그런 건데 어쨌든 이게 증가폭이 점점 올라가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성인 2명 중에 1명까지도 갈 거다. 지금은 4명 중에 1명은 돼요. 그러니까 어떠냐면요. 회사에서 점심 먹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약 먹어야죠. 그러면 4명 있으면 1명은 혈당약을 먹는 거예요. 당뇨약을.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게 당뇨가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고지혈 오고 중풍 오고 그 다음에 뭐 눈, 귀, 뭐 발가락. 왜 발가락이 있어서일까요? 당뇨 걸리면 제일 멀리 있어서. 그리고 피가 달아지니까 균들이 자라요. 혈당을 갖고. 그래서 어쨌든 이 당뇨는 잡아야 됩니다. 혹시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주위에서 많이 봐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런 거예요. 과적 자동차하고 과속 자동차하고 어느 게 나쁠까요? 둘 다 나빠요. 자, 그러면 혈당이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그럼 일단 뭐예요? 많이 먹어서예요. 이런 얘기 합니다.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 거짓말이야. 물만 먹어도 살찌는 분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지구인이 아니에요. 멀리 두세요. 안드로메다에 왔을 거예요. 물론 물을 먹고 몸무게를 재면 체중은 올라갑니다. 살찐 건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요, 소변 넣으면 살 빠지게 해요? 체중이 빠지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물은 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대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찌는 이유는 아주 확실한 건 한 가지,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죠. 어머님들이 이래요. 몸에 나쁜 거 하얀색 가루 뭐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합니다. 들어보셨죠? 그 누구예요? 설탕, 소금, 밀가루, 조미료 뭐 이런 애들.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제가 드디어 이제 중요한 굉장히 인텔리전트한 말씀을 하나 드리는데 질문입니다. 소금과 설탕 중에 누가 더 나쁠까요?
설탕. 소금과 설탕 중에 누가 더 나쁠까? 설탕. 자, 소금인 것 같다. 괜찮아, 그죠? 소금. 야, 소금 뭐 고혈압하고 뭐 그런 거 있죠. 자, 설탕인 것 같다. 자, 물어볼게요. 왜? 아, 이거 할 말이 없지, 이제. 찍었어. 아, 소금과 설탕을 찍었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 소금과 설탕 중에 누가 더 나쁜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대학이니까 좀 대학스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독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할 때요, 반수치사량이라는 걸 해요. 한 번만 따라할게요. 반수치사량. 그렇죠. 치사량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그걸 먹으면 죽어. 근데 반수는 뭐냐? 우리가 금수만도 못한 그게 가축 숫자거든요. 실험을 할 때 사람한테 할 수가 없으니까 동물한테, 동물의 반이 죽는 치사량이야. 반만 죽는 거야. 반만. 다 죽이는 게 아니고 반만. 그거 양인데, 자, 소금과 설탕에서요, 설탕은요, 반수치사량이 몸무게 1kg당 30g. 그럼 내가 100kg다. 그럼 얼마를 한 번에 먹으면 죽냐면요, 3kg 먹으면 죽어요. 설탕 3kg 한번 드셔볼래요? 먹을 수 있을까요? 한 번에? 못 먹죠. 그러니까 저거는 무독성이에요. 설탕은 독성이 없습니다. 설탕은 독성이 없어요. 소금은요, 키로당 3g이야. 그러면 내가 100kg면 300g을 소금을 한 번에 먹으면 절반은 죽을 수 있어요. 300g은 먹을 수 있겠죠? 없으시겠어요? 300g 물에 대충 녹여갖고요, 벌컥벌컥 먹이면 먹어요. 그럼 잘못하면 반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죠. 그럼 누가 더 독해요? 소금 더 독하죠. 소금 더 독하죠. 그래서 설탕과 소금 중에 누가 더 나쁠까요? 그러면 원래 그러면 소금이 맞아. 그런데 최근에 얘기가 바뀝니다. 왜 그러냐? 소금은요,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죠? 물이 막 땡기죠. 물을 막, 그리고 우리가 그 좀 짭짜구리한 갈비 이렇게 착 해주면 이게 자다가도 일어나서 물 드시잖아. 왜? 소금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럼 물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할까요? 그 소금을 물에 녹여서 소변으로 배출해요. 소변으로 나갑니다. 소금이. 또 여름철에 좀 까만색 옷 입고 막 땀 흘리고 나면 여기 목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끼죠? 그게 뭐예요? 소금이야. 땀으로도 나가요. 무슨 얘기냐? 소금은 입에서 독성을 띠는 거는 더 강하지만 10배나 강하지만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서 어떻게 해요? 알아서 내보내요. 내보내는 방식이 있어요. 설탕은 많이 먹었어. 몸속에서 설탕이 나가면 방법이 없어요. 소변으로 나가니까 뭐예요? 당뇨잖아. 병이죠. 그쵸? 땀으로 만약에 나왔다. 병이, 그런 병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핥았더니 어우 땀이 달아. 이건 당뇨보다 더 심한 병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 설탕은 많이 드셨는데 나가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과량으로 드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 어딘가에 걔가 지방으로 바꿔 있다든지 피 속에 녹아 있다든지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야, 설탕이 더 나빠요. 근데 문제는 또 뭐냐? 아우, 설탕을 먹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설탕 얼마 드시는지 모르죠. 예, 1년에 지금 우리가 한 67kg. 다 67kg씩 드세요. 저 많이 안 먹어요. 그러면 안 드시죠? 67kg의 그만큼을 애들이 먹고 있겠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탕과 소금 중에 누가 더 나쁘냐? 설탕이에요. 그래서 아까 설탕과의 전쟁이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미국은 우리보다 3배를 먹어요. 설탕을. 그 얼마요? 180 뭐 이렇게 먹어요.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돼지. 다 당뇨. 그래서요, 미국은요, 90%가 비만이고요. 90%가 비만이고요. 10%가 정상이야. 10%가 정상이에요. 그러면 미국 애들은 그 10%를 뭐라 그럴까요? 아, 비정상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는 정상, 비정상으로 하지 말고요. 자, 그럼, 다시 죄송해요. 자, 90%가 돼지고요.
비만이고 인텔리전트 하니까 되지 않아요. 90%가 비만이고요. 과체중 비만이고요. 10%가 정상이에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왜 저 사람들은 정상일까? 라는 질문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과체중과 비만이면 사회적으로나 뭐 어떤 살아가는데 행복 지수가 낮거든요. 행복 지수가 낮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애들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날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어보죠. 야, 저 90%의 우리 이제 10%는 도대체 왜 저렇게 건강한 몸매를 갖고 있을까? 그럼 이제 얘들 뭐 운동을 한다든지 이러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운동만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먹거리죠. 그래서 왜냐? 90%의 미국 애들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랜차이저, 패스트푸드를 먹어요. 뭐 M사 있잖아요. 도널드 있잖아요. 뭐 이런 거. 그런 걸 먹어요. 버거, 뭐 이런 거. 특정 상품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엘땡리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햄버거, 콜라, 아니면 피자, 이런 걸 먹는 거야. 그런 걸 먹으니까 애들이 다 돼지가 됐어. 그럼 10%는 뭘 먹었을까요? 음식을 먹은 거예요. 음식을. 그런 음식이 아니라 사육형 음식이 아니라 인간형 음식을 먹은 거예요. 말 그대로 밥상을 차리고 음식을 제대로 먹으니까 얘들이 살이 안 찌고 건강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어쩔 수 없이 90%는 이 햄버거를 먹을까요? 햄버거 혹시 언제 드세요? 바쁠 때. 그쵸? 바쁠 때 먹어요. 바쁠 때. 왜 바쁠까요? 90%가. 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얘들이 밥을 챙겨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걸로 때우는 거야. 패스트푸드로. 패스트푸드로 때우는데 패스트푸드의 특성상 얘를 살찌게 자꾸 하는 거죠. 10%는 뭐냐? 밥을 챙겨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조직들인 거예요. 누구예요? 부자죠. 그래서 미국은 날씬한 사람들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리치라고 해요. 너 부자구나. 부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살찌면, 그러니까 우리는 좀 이렇게 사장님들 중에서도 살찐 분들 있잖아요. 크게 보면 배사장. 그렇죠. 저도 이제 배사장님들이 계시는데 미국은 배사장님이라는 개념보다는 리치맨들은 다 날씬해요. 건강하고. 여기 보면 다 날씬하시잖아요. 저는요, 한국에서 비만이라고 고민하시면요, 미국으로 가세요. 미국으로 가시면요, 오, 리치맨. 오, 겁나 리치.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돼요. 왜? 한국의 비만은 미국의 비만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왜 우리 한국 사람이 이렇게 아직까지 날씬하냐라고 얘기하면 왜요? 밥을 먹기 때문에. 아직까지. 밥을 챙기기 때문에. 밥 먹는다는 게 밥상 밥뿐만 아니라 밥을 그래도 챙겨 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인사가 뭐예요? 밥 먹었니? 식사했어요? 이러잖아요. 이게 미국은 굿모닝, 굿나잇이지 밥 먹었니? 런치했니? 이런 거 안 물어봐. 자, 어쨌든 소금과 설탕 위에 설탕은 나쁘다. 그리고 설탕이 많이